빨리 부자가 되는 법. 이거 찾아서 밤새 급등주 검색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죠. 네, 저도 그런데요. 하지만 진짜 부는 종종 아주 따분하고 좀 지루해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런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와스코라는 회사인데요. AI 반도체도 신약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저 에어컨하고 난방기를 트럭에 실어 나르는 지극히 평범한 유통회사죠. 그런데 바로 그 지루함이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도 바로 그거였어요. 아, 정말요? 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주 단단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것. 맞습니다. 이 지루한 회사가 지난 수십 년간 나스닥의 그 쟁쟁한 기술주들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죠. 그렇죠. 자,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안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루함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 복리의 마법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퀄리티 주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보내주신 그 15,000단어 분량의 보고서랑 관련 자료들 핵심만 딱 뽑아서 왜 이 회사가 특별한지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럼 와스코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물론이죠. 모든 위대한 기업에는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즉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곡점. 네. 1947년에 설립된 와스코는 원래 냉동 공조 부품을 직접 만드는 평범한 중소 제조업체였어요. 아, 직접 만들었군요. 네, 공장을 돌리고 설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하는 아주 자본집약적인 사업이었죠. 아,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공장이나 재고에 묶여 있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곧바로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힘든 구조의 사업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CEO였던 엘버트 나마드 회장이 제조업의 그런 본질적인 한계를 아주 절감하고 있었죠. 그러다 1989년에요. 1989년? 네,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제조업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요. 아, 직수하고. 네, HVACR, 즉 냉난방 공조 유통업으로 사업의 중심을 완전히 옮겨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기술력을 가진 제조업이 유통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힘들게 쌓아온 기술력을 버리고 단순 유통업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반발이나 비판은 없었을까요? 마치 좀 다운그레이드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우려가 많았다고 해요. 아, 역시. 하지만 나마드 회장의 통찰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것에 훨씬 더 큰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파는 것에. 네, 유통업은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본 효율성이 높고 현금 흐름도 훨씬 빠릅니다. 무엇보다 당시 미국 HVACR 유통시장은 수천 개의 영세한 지역 업체들로 모래알처럼 쪼개져 있었어요. 아, 파편화되어 있었군요. 네, 이건 자본력과 시스템만 갖춘다면 이 파편화된 시장을 통합하면서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레드오션처럼 보이는 시장에서 오히려 아무도 통일하지 못한 블루오션을 발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와스코는 북미 시장 점유율 약 1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됐습니다. 18%요? 네, 2위 업체보다 매출이 2.5배 이상 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1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할 시장이 80% 이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와, 거대한 시장의 지배자인데도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네요. 바로 그거죠.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거대 물류 기업도 있는데 어떻게 이 지루한 유통업체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워런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즉 이코노믹 모트 덕분입니다. 아, 해자. 네,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죠.
근데 와스코의 해자는 단순하지 않아요. 세 겹으로 아주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 세 겹이나요? 그럼 그 첫 번째 해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파편화된 시장을 어떻게 통합했다는 건가요? 첫 번째 해자는 바로 바이앤빌드 전략입니다. 와스코는 1989년 이후 무려 70개가 넘는 지역 유통업체를 인수했습니다. 70개나요? 네.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사서 합병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보통 인수합병은 조직문화 충돌이나 핵심 인재 유출 같은 후유증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70번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건데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었겠군요. 예를 들어 원래 있던 경영진이 본사 방침에 반발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나요? 바로 그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풀었습니다. 와스코는 피인수 기업을 중앙으로 흡수 통제하는 대신 거의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해줘요. 자율성이요? 네. 인수한 회사의 이름, 브랜드, 심지어 경영진까지 그대로 유지시키죠. 왜냐하면 지역 시장의 고객과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건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그들이니까요. 아, 대신 와스코 본사는 뒤에서 막강한 자본력으로 재고를 충분히 쌓아주고 최첨단 IT 기술과 물류 시스템을 제공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모든 걸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 제국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제후국들이 자치권을 누리되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연방제 국가 같은 모델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성가신 백오피스 업무는 본사가 다 해결해주고 자신들은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날개를 다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날개를 단 지역 업체들은 주변의 다른 영세 경쟁자들을 압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빠르게 늘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와스코의 성장을 이끈 첫 번째 강력한 해자입니다. 인수합병으로 내부적인 힘을 키우는 동시에 공급망, 즉 외부와의 관계도 중요했을 텐데요. 특히 제조사와의 관계에서 의리되지 않는 게 핵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자는 그와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 해자는 세계 최대 공조기기 제조사인 캐리어와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캐리어. 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모두가 움츠러들 때 와스코는 오히려 역발상 베팅을 합니다. 캐리어와 합작법인 JV를 설립한 거죠. 금융위기 때 모두가 몸을 사릴 때 오히려 베팅을 했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 합작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냥 제품을 공급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건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와스코는 합작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요. 캐리어의 최고 브랜드 제품들을 북미 핵심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아, 독점적으로. 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관계가 아니라 제조사와 유통사가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운명 공동체요? 그렇죠. 경쟁사들은 특정 브랜드에 종속되거나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제조사랑 갈등을 겪지만 와스코는 업계 최고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거죠.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내부적으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M&A로, 외부적으로는 독점적 파트너십으로 성을 쌓아 올린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해자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아마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겠네요. 그렇죠. 막강한 물류 네트워크를 가진 아마존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 와스코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당일 배송도 가능한 시대인데요.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와스코의 세 번째 해자인 즉시성, 임미디어시의 가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즉시성.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여름 40도 폭염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죠. 이건 비상사태죠. 며칠씩 배송을 기다릴 여유가 없죠. 아마존 프라임 배송도 하루는 걸리니까요. 네. 당장 고쳐야죠. 게다가 이 시장의 진짜 고객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현장의 에어컨 설치 및 수리기사들, 즉 전문가들입니다. 아, 전문가들. 네, 그들은 고장 원인을 진단한 뒤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하고 1, 2시간 내에 받아서 수리를 마쳐야 합니다. 한두 시간 내요? 네, 와스코는 미국 전역에 690개가 넘는 촘촘한 지점망을 통해 주문 후 즉시 수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아마존의 이길 배송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서비스죠. 아, 그리고 각 지점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아침마다 들러서 부품을 싣고 커피를 마시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 허브 역할까지 합니다. 커뮤니티 허브. 네,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인 복잡한 부품을 취급한다는 점도 아마존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가 쉽게 넘볼 수 없는 벽이고요.
B2C가 아니라 B2B 비즈니스이고 그 전문 고객들에게 속도와 전문성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군요. 바로 그거죠. 전략은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물론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1989년 유통업으로 전환한 이후 와스코의 연평균 총 주주 수익률은 약 18%에서 19%에 달합니다. 18, 19%요? 네, S&P 500 지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죠. 와, 18, 19%의 연평균 수익률.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 30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받은 배당을 계속 재투자했다면요. 네. 세금을 제외하고도 지금쯤 17억 원이 넘는 돈이 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00만 원이 17억 원이요? 네. 같은 기간 S&P 500에 넣었을 때보다 4, 5배는 더 큰 결과죠. 이것이 바로 지루함이 만들어낸 복리의 마법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런 높은 수익률은 보통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더 놀라운 건 재무 상태입니다. 와스코는 거의 항상 빚보다 현금이 많은 무차입 경영을 고수합니다. 아, 무차입 경영? 네, 대차 대조표가 철옹성 같죠? 무차입 경영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오히려 빚을 적절히 활용해서 더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현명하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견도 있죠. 와스코가 굳이 무차입을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다른 회사들은 높은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구조조정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와스코는 이자 낼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풍부한 현금으로 어려워진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할 기회를 잡습니다. 위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기업인 셈이죠. 아, 그리고 그 현금은 꾸준한 배당의 원천이 됩니다. 바로 그 배당이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와스코는 5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했고 지난 25년간 연평균 17%씩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와, 17%씩이요? 네, 올해도 연간 배당금을 11%나 인상했죠. 인플레이션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CEO와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경영진이 네, 배당을 늘리는 것이 곧 그들의 이익과 직결되죠.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주 이상적인 지배구조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정말 탄탄한 회사네요. 하지만 에어컨 산업은 결국 성숙 산업이라 미래 성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지루한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선입견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스코를 단순 유통사로 보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들은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룬 기술 기업에 가깝습니다. 에어컨 유통사가 기술 기업이라니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온콜 에어라는 앱과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온콜에요? 네,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고객집에서 이 앱을 통해 아주 전문적으로 보이는 디지털 견적서를 즉석에서 만들고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심지어 할부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해 줍니다. 와, 낡은 종이 견적서와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걸로 계약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와스코의 고객인 설치 기사들의 영업 활동을 도와주는 강력한 B2B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이 편리한 앱을 쓰기 시작한 기사들은 와스코의 생태계에 락인, 즉 갇히게 됩니다. 락인 효과. 네, 이 앱 없이는 영업하기가 불편해지니까요. 단순한 부품 유통을 넘어 고객을 묶어두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해자를 또 하나 파고 있는 셈이군요. 이것 외에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이 있을까요? 그럼요. 와스코 앞에는 지금 두 개의 아주 거대한 순풍, 즉 메가 트렌드가 불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환경 규제입니다. 2025년부터 미국에서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기존 냉매 사용이 금지되고요. 아, 친환경 냉매, A2L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더 비싸고 효율적인 신형 에어컨 한 판매하고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때문에 제품 단가가 강제로 올라가는 거군요. 유통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유통사는 제품 가격, P가 오르면 판매량, Q가 그대로여도 매출과 이익, P 곱하기 Q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정부 규제가 오히려 와스코에게는 이익을 늘려주는 거대한 기회가 되는 셈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순풍은 뭔가요? 두 번째는 전기화 트렌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고효율 전기 히트펌프 설치에 엄청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 II? 네, 기존의 가스나 오일 난방기를 전기 히트펌프로 바꾸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시장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와스코입니다.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 시장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거죠. 잠시만요. 그 환경 규제나 전기화 트렌드는 좋은 기회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와스코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업체에 해당하는 기회 아닌가요? 이게 왜 유독 와스코에게만 더 큰 순풍이 되는 거죠? 경쟁사들도 똑같이 신제품을 팔 텐데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제품은 더 복잡하고 비쌉니다. 아, 그렇죠. 설치기사들은 고객에게 이 비싼 제품을 팔기 위해 더 전문적인 교육과 영업 지원이 필요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와스코의 기술 플랫폼과 교육 프로그램이 강력한 차별점이 됩니다. 아, 둘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캐리어와의 독점적 관계 덕분에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1등 사업자의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법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 주택 경기가 좋아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집을 새로 지어야 에어컨도 설치할 테니까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놀랍게도 와스코 매출의 70% 이상은 신규 주택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의 고장난 에어컨을 교체하는 수요에서 나옵니다. 아, 교체 수요? 네. 에어컨은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인 소모품이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사람들이 찜통더위에 고장난 에어컨을 참고 살지는 않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스코가 불황에도 강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까요? 와스코는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에어컨 유통업을 첫째, 분권화된 인수합병과 독점적 파트너십. 네, 둘째, 주주와 한 배를 타는 철옹성 같은 재무 및 경영. 그리고 셋째, 기술과 환경이라는 거대한 미래 트렌드를 통해 비범한 현금 창출 기계로 만들어낸 기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것에 열광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에서 압도적인 가치를 찾아낸 거죠. 오, 투자는 농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 즉 좋은 기업을 골라서 때로는 비바람 같은 경기 침체를 견디면서 꾸준히 시간을 들여 수확, 즉 복리 수익을 기다리는 것이죠. 네. 와스코는 그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위대한 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철학에 작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기술주처럼 매일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밤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을 찾는다면 이런 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자면 와스코의 성공은 결국 인간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함. 덥고 추운 것은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불편함이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과제 하나를 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말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브랜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재밌겠네요. 만약 캐리어, 브라이언트, 페인 같은 이름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와스코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당연하게 생각했던 곳에 위대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